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나라 여름철에 많이 다가오는 이제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라고 하는 애는 풍속에 굉장히 강한 이제 비바람을 몰아치는 아니다, 악기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17m/s인 우리 열대 저기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압의 종류에서는 온대 저기압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다 라고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m/s다 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 14m/s만 하더라도 강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강풍보다 훨씬 더 높은 풍속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태풍이라고 하는 애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우리 적도 근처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온이 26도씨 이상의 따뜻한 해안, 굉장히 따뜻하다. 그거보다 못해서 더 뜨거운 해양에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태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도가 5도씨 이상이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5도씨에서, 아니 5도씨가 아니죠. 위도 5도에서 약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태풍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적도에서는 만들어지진 않아요. 위도 0도가 바로 적도가 되는데, 그 적도에서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태풍이 소용돌이를 쳐야 되는데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적도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 적도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저장력이 존재할 수 있는 따뜻한 해양에서 이제 바로 이 태풍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어떤 에너지원을 따라서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태풍이 만들어지느냐? 우리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나오는 이제 잡열 혹은 수문열 혹은 응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걔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원화되어, 얘네들을 에너지원화돼서 태풍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결과 이제 17m/s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풍속을 가지면서 우리나라까지도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열대 해상입니다. 여기 바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높은 열과 그 다음에 수증기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증기와 열이 공급된 이 공기 덩어리가 있을 텐데, 이 공기 덩어리가 점점점 포화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열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응결이 되는 거죠. 공기 덩어리가 포화가 돼서 너무나 밀집됐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밀집됐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서로 결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응결을 하게 된다. 자, 그때에 원래 기체에서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 이제 응결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 잡열이라고 하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잡열이 바로 이제 수문열 혹은 잡열, 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자, 얘가 열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기, 포화된 공기를 다시 재가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가열을 하게 돼요. 원래 뜨거웠는데 더 뜨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부터 더욱더 커다란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주 커다란 구름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소용돌이를 치게 되면 태풍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란운 같은 경우는 그냥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태풍을 계속적으로 재가열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커다란 범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요놈이 자,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동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은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까지 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북상을 할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적도 해역이에요. 위도 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60도 부근이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에 바람이 우리 지구 전역에서 바람이, 자, 30도에서 60도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편서풍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적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무역풍이 부는 지대예요. 이 바람들은
끊임없이 불어요. 뭐 계절이 바뀌더라도 뭐 상황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무역풍과 편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일단은 열대상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무역풍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치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0도 부근에서는 이제 편서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이제는 동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의 모습으로 포물선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30도 부근을 이제 꺾이는 지점이다. 그래서 전향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 초기에 무역풍에 따라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올라가다가 자,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이제 편서풍에 따라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포물선 구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소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아래쪽이 따뜻해져서 이제 열을 받게 되고 수문열을 계속적으로 에너지원화 되어서 얘가 세력을 확장시켜 갔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위도요. 이제 열이 없는 거죠. 냉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적도 부근보다는 위쪽에 대륙이 더 많아요. 대륙이 더 많으니까 마찰도 일어나겠죠. 점점점 마찰과 그다음에 냉각이 일어나면서 수증기 공급이 끊기고 열 공급이 끊겨서 얘가 점점점 소멸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 공급이 끊어지고 에너지원 열이 차단이 됨으로써 이제 얘가 소멸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쪽에 있던 열, 여기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이제 차가운 냉각된 열이 존재해요. 근데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뜨거운 열을 가지고 북상을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과잉된 에너지를 북쪽의 극지방에 이제 분배를 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태풍이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이동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태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태풍의 구조부터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구조는요, 얘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이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소용돌이 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자, 바깥쪽으로 반경 반지름이 한 500km 정도까지를 우리 태풍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태풍의 눈은 0km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한 5km까지를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반지름은 500km 정도를 우리는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태풍의 눈에서부터 이제 이 눈 주변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압대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상승 기류가 여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기압은 여기 해면 기압이라고 하죠. 기압은 이렇게 아래쪽 낮은 반면에 풍속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풍속, 눈의 주변에서는 풍속은 높고 기압은 낮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은 태풍의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했던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상승했던 주변에 상승했던 공기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안쪽 중심 부분으로도 약하게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돼요. 이 하강 기류 때문에 구름이 소멸되면서 주변에서는 구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지만 이제 약간의 하강 기류 때문에 이 눈 중심에서는 이제 약간의 소멸되는 구름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맑음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풍속도 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중심에서는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태풍의 눈이죠. 이 눈의 중심에서는 하강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저기압이지만 풍속은 구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모습. 풍속과 기압이 약한 게 바로 태풍의 눈의 특징이고 눈의 주변에서는 이제 기압은 낮고 상승 기류가 강해서 자, 풍속이 심한 부분, 굉장히 강한 부분이 바로 태풍의 구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봅니다. 저기압이므로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감소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이니까 구름이 두꺼워지면서 풍속이 증가하고 여기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중심부에서 가장 강한 대류 활동이 있으면서 눈벽이 존재한다. 이 눈벽의 주변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태풍의 눈은요, 반경 5km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구름은 소멸되면서 조용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약간 하강기류이긴 하지만 이제 저기압대이기 때문에 자, 기압은 낮은 모습을 갖게 된다. 자, 태풍은 또다시 등압면에서 동심원에 가까운 등압선을 갖게 돼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등압선이 조밀한 모습을 가지면서 원형의 모습이 점점 퍼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는 전선이 없어요. 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한랭전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등압선으로만 이루어진 게 바로 일기도에서 태풍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요, 눈과 이 눈 주변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경로요. 발생 초기에서부터 무역풍과 편서풍을 받으면서 포물선 구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30도 부근에서는 이제 전향점을 갖는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포물선 구도를 가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 그 사실들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포물선 구도를 가지고 얘가 돌 때 이렇게 얘가 태풍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자, 아래쪽은요 지금 무역풍 지대죠. 바람이 요 방향으로 불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그런데 얘는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압들은요 이렇게 상승 기류면서 오른쪽 손을 사용해서 풍향은 이제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요. 바람이. 자, 그런데 지금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무역풍과 함께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 오른쪽이라는 거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우리 저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수렴되는 그 방향과 그 다음에 무역풍의 방향이 서로 같아요. 맞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풍속이 더 증가가 되고 피해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우리는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편서풍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편서풍이 불게 되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이 존재해요. 자, 왼쪽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편서풍과 맞물리는 바람의 수렴 부분이 어디냐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무역풍 지대든 편서풍 지대든 상관없이 서로 수렴되는 부분, 바람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부분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풍속 올라가고 피해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봅니다. 일단은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속이 증가를 하고 풍속 증가, 그 다음에 이제 피해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기를 할 게 무엇이냐면 이제 관측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측자가 위험 반원 주변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위치되어 있는 관측자는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수렴이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에요. 오른쪽 방향에 존재하는 위험 반원이 지나가는 방향에 그 경로에 존재하는 관측자는 점점점 바람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여기요. 1번, 2번, 3번의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이제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죠. 시계 방향. 그래서 오른쪽 반원은요 굉장히 위험한 반원이면서 그 다음에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그 다음에 위험반원, 시계 방향으로 풍속이 바뀐다. 자,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 일본어 중에서 오이시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맛있다라는 단어인데 그 오이시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위험, 시계 방향.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안전반원 같은 경우는 이 반대편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방향이면서 안전하죠.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이 아닌 여기에서는 관측자가 안전반원에 위치되어 있다면 1-2-, 3-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풍향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OEC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왼쪽의 안전반원에 대해서도 이제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느 태풍의 위치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관측소 A와 B가 있는데, 자, 이동 경로를 보아하니 지금 A는 왼쪽에 있고 B는 오른쪽에 있네요. A 같은 경우는 안전반원이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오른쪽에 위험반원에 위치되어 있는 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풍향, 풍속, 기압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압과 니은은 풍속과 기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압과 니은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써 이제 각각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열대성 저기압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풍속과 기압 중에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은 점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주변에서는 풍속이 굉장히 강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실선과 점선 중에서 증가한 니은이 바로 풍속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역은 이제 쭉 감소를 했기 때문에 기압인 이제 요 놈이 기역이 기압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점의 위치의 변화를 봤을 때요. 지금 북쪽에서부터 동쪽, 북동남서로 바뀌고 있죠. 자, 북쪽에서 불었다가 그 다음에 동쪽에서 불었다가 남쪽에서 불었다가 서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풍향이 바뀌고 있는 것을 관측소가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방향이 바로 시계 방향이네요.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이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의 위치 중에서 위험반원에 위치한 관측자가 느낄 수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관측자는 B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얘네들이 여기요. 풍속과 그 다음에 기압이 가장 낮은 요쯤이 가장 우리 태풍의 눈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9시에서 21시 동안의 태풍의 이동 속도는 12일이나 11일보다 빠르다 그랬는데 6시간마다 찍은 것이니까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좁기 때문에 느리게 오다가 자, 점점 빨라지고 있죠. 12일이 빠르다라는 게 맞는 말. 니은 나의 A의 관측 자료이다. 아니죠. 지금 풍향의 방향을 보고 B의 관측 자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 12시 12일에 측정된 기압은 9시가 21시보다 낮다 그랬어요. 자, 나에서 지금 12일입니다. 12일이고 한번 지워서 자, 12일이고요. 지금 9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21시가 요쯤이겠네요. 요쯤, 혹은 여기쯤? 자, 이랬을 때 9시가 더 지금 기압이 낮다 그랬는데 기압은 21시에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태풍에 가장 가까운 시기. 그래서 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의 지점이고 기압, 풍속,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에서는 기압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압이 가장 낮은 이 지점이 이제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그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풍향의 변화랑 그 다음에 풍속의 변화를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근, 여기 기압과 비슷하죠. 기압의 가장 최저점, 그 다음에 풍속의 가장 최고점이 같은 시간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태풍의 눈에서 기압과 풍속이 서로 반대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풍향의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북쪽, 서쪽이래요. 동쪽, 북쪽, 서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지나가네요. 그럼 풍향이 반시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반원에 존재하는 관측자가 느낀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4시에서 6시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는 것은 이제 눈의 중심에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4시에서 6시 사이이기 때문에 맞는 말. 풍속이 최대일 때, 지금 풍속이 최대일 때가 요쯤이에요. 자, 기압은 가장 높았다가 아니라 가장 낮았죠. 자,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오이시죠. 지금 이것은 안전반원이기 때문에 왼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로지 1번 기억이 정답이 되겠네요.